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CAD FAQ라는 주제로 2023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술지원부로 자주 물어봐 주시던 기술지원 항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지금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다. 업무 시간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라이센스, 무료 번들 및 애드인, 그리고 파트, 어셈블리, 도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솔리드웍스 사용권이 하나뿐인 경우에도 여러 PC에 솔리드웍스가 설치되고 실행될 수 있을까요? 2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스탠드얼론 사용권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사용권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2대 이상의 장비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예전부터 사용된 시스템으로 수년간 사용되어 왔고요. 사용권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권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스탠드얼론 라이센스 경우에는 최대 999회, 만약 999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라이센스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라이센스 경우에는 15회 사용권 비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컴퓨터 아이디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활성화 마법사에는 다양한 하드웨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컴퓨터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컴퓨터 아이디는 하드디스크 또는 CPU, 다양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해시코드인데요. 활성화 마법사로 활성화할 때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확인 방법은 스탠드얼론 라이센스의 경우 도움말, 사용권, 표시, 정보에서 여러분의 컴퓨터 아이디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아이디 이슈가 바로 사용권 초과 메시지인데,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장비를 포맷하고 운영체제까지 설치하시고 하드 디스크까지 변경하시는 이런 경우, 솔리드웍스 활성화는 컴퓨터 아이디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컴퓨터 아이디는 하드디스크 또는 CPU 이런 다양한 것들의 해시코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 어드레스가 변경이 생기면 컴퓨터 아이디도 당연히 변경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겼지만 새로운 컴퓨터로 인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장비의 부품이나 운영체제 또는 솔리드웍스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권 비활성화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솔리드웍스를 활성화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의 이슈 사항에서는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 임의의 하드웨어 주소 사용 옵션이 설정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게 본사에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선랜으로 활성화를 하시거나 또는 무선랜으로 활성화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어쨌든 지속이 된다고 하시면 저희 기술지원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솔리드웍스 2016 이하 버전의 소프트웨어의 기간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 하위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기간제 라이센스로 최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참고하셔야 하실 사항은 데스크탑 기간제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2017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데스크탑 라이센스가 2015 버전인데 기간제 라이센스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2015 버전은 설치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업 스케줄러 실행 시 파일 변환 외에 파일 내보내기, 기타 기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업 스케줄러는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이상 버전부터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로 구매하신 고객분들은 파일 변환, 파일 색입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량의 솔리드웍스 파일을 일괄적으로 DXF, DWG, PDF, 스텝 파일 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스탠다드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용 API 스피드웍스를 구매하신 후에 위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릴리즈된 최신 버전의 3개년도 버전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라는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 단독 실행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유지보수, 즉 서브스크립션을 유지하고 계신 고객분들에게만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유지보수 갱신 기간이 종료되신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어쨌든 사용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사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웍스 CAD 스탠드얼론 싱글 제품 번호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술지원부로 연락을 주시면 설치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처 등 파트 또는 피처의 히스토리는 솔리드웍스 애드인 중에 피처웍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솔리드 바디의 피처를 인식할 수 있고 피처를 수정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피처 및 스케치 기반의 피처로 최종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 제한사항이 있는 건 복잡한 스윕이나 로프트, 곡면 모델링 등은 피처 인식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접 구조물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에 더 많은 라이브러리는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까?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시면 우측 설계 라이브러리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솔리드웍스 컨텐츠 그리고 웰드먼트라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원하는 규격을 확인하시고 나서 저희 컨트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요.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의 폴더로 복사하시면 다음부터는 더 다양한 규격의 용접 구조물 멤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어셈블리를 제 자리에서 열면 특정 툴박스 부품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라는 사용자가 수정한 툴박스가 특정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툴박스만 사용하는 B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이 어셈블리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A 사용자가 사용한 툴박스 부품의 설정을 B 사용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데이터라는 툴박스가 존재하는 폴더에서 가장 큰 체결 부품의 설정으로 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일단 비사용자가 시스템 옵션 구멍 가공 마법사 툴박스 이 폴더를 툴박스 부품의 검색 위치로 설정합니다를 해제하시고 다시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툴박스를 사용을 하시기는 하지만 수정된 것들을 일반 파트로 변경할 수 없냐라는 질문들도 꽤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툴박스를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버전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스탠다드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툴박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툴박스를 일반 파트로 변환하는 유틸리티를 솔리드웍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틸리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 또는 툴박스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규격을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가능합니다입니다. 우측 이미지에서 보이는 툴박스 설정에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옵션, 구멍 가공 마법사 툴박스 설정으로 이동하시거나 설계 라이브러리, 툴박스 우측, 상단 설정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우측 이미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구멍 가공 마법사 또는 툴박스 원하시는 규격을 삭제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설정이나 규격들을 여러분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해제함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L 파일을 불러서 후속 작업이 가능한가요? 솔리드웍스에서는 STL 및 기타 메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STL 파일은 그래픽 바디, 곡면 바디, 솔리드 바디 형태로 불러올 수 있고 스캔 투 3D 기능을 통해서 기타, 메시 분할 작업 등을 추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파트로 불러온 경우에는 슬라이스 기능들을 통해서 투영 곡선들을 바로 작성할 수 있고요. 바로 역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렛이나 돌출 컷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불러온 STL
바디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스너나 툴박스도 빠르게 조립을 하실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외의 부품들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메이트를 하는 부품들을 메이트 참조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파트나 어셈블리 부품의 메이트 참조를 사전에 지오메트리와 유형들을 설정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스마트 메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이트 참조가 적용되지 않은 부품들도 Alt 키 버튼을 눌러서 어셈블리에서 파트들을 빠르게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 내역을 숨기기 위해 히스토리를 숨겨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종 CAD 파일로 변환하면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복잡한 부품의 경우에는 지오메트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러온 지오메트리를 복잡하게 꽤나 오래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협력업체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딥피처 기능을 사용하셔서 파일의 구조 또는 형상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대형 어셈블리 파일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설정이나 방법은 무엇일까요? 2019 버전부터 저희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설계 검토 시에 대다수의 기능은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부품들을 더 빠르게 메이트하고 조립하실 수 있는데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는 피처 매니저의 디자인 트리를 탐색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단면도도 작성하고 부품을 숨기거나 표시하고 워크스루를 작성할 수 있고 편집 및 재생이 가능합니다. 점차 상위 버전들에서는 기능들이 향상이 되는데요. 부품도 삽입할 수 있고 메이트도 할 수 있고 선형, 원형, 부품 패턴 그리고 다양한 메이트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사항도 있겠죠. 제한사항은 웹 도움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DWG 도면을 내보낼 때 레이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방법은 레이어를 직접 만드는 설정 방법입니다. 도면 템플릿을 열고 옵션으로 이동하셔서 문서 속성으로 이동하시면 저희 왼쪽 메뉴에 치수, 주석, 중심성 등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선택하셔서 작성한 레이어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 템플릿을 저장하셔서 계속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핑 파일을 설정하는 겁니다. DWG 파일을 일괄적으로 치수, 문자, 형상, 솔리드웍스의 모델 등을 원하는 레이어로 내보낼 수 있는데요. DWG를 내보내실 때 매핑 사용을 체크하시고 레이어나 요소 그리고 이런 상세한 사항들을 설정하신 후에 맵 파일을 한번 저장하시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핑 파일로 작성된 경우에는 레이어로 설정되지 않은 오래된 도면이나 레이어 변경이 조금 더 쉽고요. 작업 스케줄러를 통해서도 매핑 파일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CAD 파일을 불러오는 3D 인터커넥트 어떤 파일 형식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요? 3D 인터커넥트는 2017년도부터 타사 CAD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티아, 크레오, NX, 솔리드 엣지, 인벤터, DWG, DXF, IFS, 스텝 IGS, JT 파일까지 아주 다양한 파일들을 아주 빠르게 특정 변환 없이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설계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처 해제를 하셔서 후속 작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카티아의 경우에만 V5를 불러올 수 있는데 솔리드웍스의 프리미엄 고객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면뷰를 삽입할 때 중심 표시 및 기타 주석들을 자동 삽입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도면화 옵션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도 설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면 템플릿을 일단 먼저 불러오신 다음에 문서 속성, 도면화, 뷰 작성 시 자동 삽입 옵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옵션에는 도면뷰를 드래그 했을 때 파트나 어셈블리에 구멍, 필렛 등의 홈의 중심 표시를 바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맞춤핀, 중심선, 부품 번호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솔리드웍스 업그레이드 후에 지름이나 기타 기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기호 라이브러리는 파일이 누락됐기 때문인데요. 업그레이드 설치를 보통 진행하신 경우나 또는 신규 설치를 하시고 기존의 옵션을 불러왔을 때 기존 솔리드웍스 2000 땡땡 폴더로 라이브러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수나 도면에 필요한 기호들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옵션이나 시스템 옵션 파일 위치로 이동하셔서 기호 라이브러리 파일 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일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솔리드웍스 버전의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 오류는 바로 해결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혹시 진행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시스템 옵션에서 왼쪽 하단에 원래대로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시스템을 초기화해 보시고 제대로 나타나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설정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어셈블리에서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면에서는 도면화 모드라는 게 생긴 지 좀 됐습니다. 솔리드웍스 2020에서부터 지원하는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시면 기존에 작성된 도면은 조금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도면화 모드에서는 모델 데이터를 직접 로드하지는 않고 도면 내에 주석을 바로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면화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작성된 대형 어셈블리의 도면을 수정하실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바로바로 문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어떤 장비가 좋습니까? 일단 최소 사양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솔리드웍스 2022 버전부터 솔리드웍스 최신 버전 2024까지 모두 64비트 인텔 AMD 프로세서가 최소 사양의 프로세서고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일단 쿼드로 오픈GL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우선적으로 권장 사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 드라이브가 추천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부터 CPU, 램, GPU 총 4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유튜브에 워크스테이션 구매 가이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솔리드웍스에 알맞는 워크스테이션의 사양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리드웍스 CAD FAQ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구조, 유동해석에서 자주 물어보신 FAQ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